자, 오늘 주제는 테슬라 전기차 파격 할인. 눈물의 가격이나 속내. 자, 근데 여기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나도 눈물이다. 아, 나도 눈물이 나. 가격 인하를 해도 살 수가 없어. 아직도 비싸. 아직도 비싸 지금. 형, 좀 더 깎고. 머스크 형. 테슬라 타보셨어요? 저 타보지 못했어요. 실내에 살짝 타봤는데 이게 이게 쫙 이게 앞에도 탁 트여져 있고. 아까 소리가 일단 조용하잖아, 전기차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미래 차량에 막 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전히 눈물 난다.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파격 할인한다는 게 막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아니, 깎는 데는 이유가 있죠. 세상에 돈 더 받고 싶지 누가 덜 받고 싶겠어. 얘가 원래 어느 나라 차야? 이 미국 차지. 근데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중국? 중국 가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쭉쭉 내리고 있어요. 줄줄이. 모델 Y는 지금 20%나 후려쳤습니다. 미국보다도 지금 40%나 싸게 중국에서 지금 팔기 시작을 한 거고요. 네. 이게 지금 테슬라만의 일이냐 했을 때 이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약세를 보이고 있죠. 야, 이거 얘네들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니네. 이제는 막 출혈 경쟁해야 되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빠지고 BMW가 네. 기술만 갈고 닦는 게 아니라 가격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격도 때리고. 같이 후려쳐 지금. 난 요거를 좀 지우고 싶어. 이렇게. 왜? 1,900만 원에.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 네, 1,900만 원 할인해도 여전히 비싼 건 맞지만 비쌉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테슬라가 가격 낮추니까 BMW도 낮추고 이렇게 보이죠. 네. 자, 이러니까 또 어때? 누구도 가세. 벤츠, 아우디. 그러니까 또 테슬라 먼저 산 사람들은 기분이 어때? 지금 이분이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 계약을 이미 했어, 이 사람. 등 봐봐. 지금 굉장히 지금 여기에 지금 굉장한 텐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화가 났다니. 땀이 흐르고 있어. 화가 난 거거든. 그래서 야, 그러면은 진작에 할인해가지고 나도 그쵸. 좀 싸게 사지. 지금 이렇게 하면 말이 되냐? 지금 중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돈이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산성은 떨어지는 거죠. 네. 가격 비용 절감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근데 직원도 국내도 사실은 약간 비슷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전기차가 좀 주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사신 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연료도 좀 싸고 그렇죠. 워낙 고유가인데다가 변동성이 심하니까. 근데 일단 충전 인프라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주행 거리도 아직까지는 이제 이 기름차에 비해서는 막 그렇게 그렇죠.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편해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자, 중국이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황색은 뭐냐면 전 세계 차의 30%가 중국에 탄다는 얘기야 지금. 수요를 얼마나 빨아들이는지. 파란색은 전기차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수요의 60%에서 거의 50%를 다 절반을 중국이 먹어요. 이러면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다가 그렇지. 공장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낮춰서라도 좀 사세요.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 뭐 모양 어때요? 딱 보면. 이거는 사실상 요 관상 좀 봐주세요. 엠블럼 관상. 관상을 보면은 이거는 그래도 양심은 있다. 양심이 있다. 그래서 양심이 있다. 왜냐? 이 방패 모양 이거 따라하면 이 독일 애들이라 약간 움찔한 그렇지. 거야. 사실 이제 우리 이게 한국 브랜드였으면 그렇죠. 요 가운데 십자가도 했을 거야.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옮기는 걸로 끝냈을 텐데. 그치.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야 이거 방패하면 우리 좀 그렇겠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원 2개 그리고 일단 B까지 썼던 것 같아. 야, 형님 더는 좀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럼 밑으로 좀 내려볼까이? B 내리고 이 선 하나 빼그라이? 뭐 이러면서 지금 온 거야. 그래서 B야 D. 이게 이제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 비아디인데 이게 딱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이게 뭐 막 고급 차종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 그 가품이란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무시했던 비아디가 지금 무시 못할 만큼 성장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 판매량에서는 1위죠 지금. 그렇죠. 네. 좀 짝퉁 뱀배 취급받던 중국 비아디 이제 테슬라 넘본다. 이게 자동차가 50km 이상 휙 지나가면 이건 BMW. 그렇지. 왜냐면 색이 섞여. 이렇게 보면은 색이 섞여. 동체 시력으로 잘 분간이 안 돼. 네. 근데 이제는 이 차 디자인도 좀 보십시오. 이게 현대 포터 일렉트릭이거든요. 네. 어때요 디자인? 관상 좀 봐주세요. 관상. 관상이 일란성 쌍둥이. 그래요?
일란스 사람들인데 아주 어렸을 때 중국으로 넘어갔어. 아 그래. 거의 사실 DNA는 똑같아. 사실상. 어머니가 아들아, 형은 이마에 점이 있단다. 점도 그대로 있어. 형 맞네. 출생의 비밀을 거의 파헤칠 만큼. 굉장히 비슷하다. 근데 머리 숱이 좀 적어. 특장을 넣고 안 똑같아. 넣고. 똑같아. 나머지는 똑같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BRD가 이제 우리도 경쟁 차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네. BRD 전기 트럭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는 중국 차가 막 오는 거야. 그러면 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차 바꾸고 싶죠? 어떻게 알았어? 간절하지? 어떻게 알았어? 자 중국 차로 바꿔라 하면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네. 아무래도 심리적 저항감이 있죠. 바로 왜냐면 우리나라 아직 점유율이 거의 없으니까.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완성차를 못 만드는 업체도 나라도 아니고. 그렇지. 사실. 그럼 중국 차를 많이 탄다고 했을 때 이거 순전히 그냥 이미지 투표입니다. 네.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하차감? 응? 하차감. 또 뭐 있을까? 하차감하고 안전성. 그렇지. 왠지 뭔가 우리가 중국 제품 하면은 뭔가 그 다이땡 같은 데서 파는 1,000원짜리 뭔가 저가 제품. 아니 근데 그게 뭐 싸구려 제품. 예전부터 있던 이미지가 선입견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그렇지. 이제 자동차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생명을 맡기는 건데. 그렇지. 운영.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제네시스거든요. 몇 점입니까 지금? 지금 이게 89%. 차일드는 87. 번호로 이거는 보행자 쳤을 보행자 때 63%. 세이프티 어시스트 88. 자, 요거 자 기억하세요. 네. 80, 80, 60, 80이지. 네. 중국차 볼게요. 네. 쏙 90, 87, 79, 94. 이게 중국차예요? 한 대 더 볼까? 92, 83, 74, 94. 올라왔네. 이게 어디냐? 유로. 유로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네. 안전성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실제로 객관적으로 나와. 거기다가 끝이 아니죠. 가격 보세요. 500만 원대. 500만 원 할인 아니야 이거. 500만 원. 저 경차를 좋아하는데 이거 500입니다. 전기차가. 전기차도. 전기차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90, 80 이건 아니잖아. 물론 이거는 이제 검사해봐야 돼. 근데 얘는 워낙 약하네. 경차에서의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중형차에 비해서. 근데 이러면 5천만 원짜리 차를 탈까요? 이러면 사실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게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가족들 타고 이런 거는 좀 저항감이 있을 수 있어도 상업용 차량은 무조건 이거지. 통근용, 관용차 그렇죠. 탈 수 있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중국차가 잘 팔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내수만 하는 게 아니지 뭐까지 합니까? 수출은 이제는 우리랑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전하고 제가 똑같은 게 저는 사실 뭐 10년, 20년 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워낙 어렸을 때라. 근데 일본이 한국차가 기술을 따라잡을 그 시점에 일본 내수 시장은 우리나라 차가 수출이 잘 안 됐어. 그렇죠. 일본은 사실 한국 차 안 탔죠. 왜냐? 자기네 차량의 브랜드가 닛산, 도요타가 있는데. 있기 있는데. 때문에 굳이 한국차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그때도 몇몇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일본 차 기술을 뛰어넘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이 없는 거야. 자존심이 아무리 한국차, 현대차 그렇죠. 싸게 팔아도 잘 안 팔리는 면이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파산 공세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수출을 해. 이제는 내수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리하면 이거죠. 싸게 빨리 만들고 재료도 많아. 인건비도 저렴해. 그래서 내수를 장악하면서 테슬라 가격까지 막 다운시켜. 그러니까 테슬라 다운되니까 막 미국 전기차 회사 인원 줄이고 막 벤츠, 아우디까지 가격 낮춰. 소용돌이에 지금 중국차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수를 넘어서 어디로? 해외 해외로. 수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충전 거리는 또 어떻습니까? 중국차입니다 이거. CATL이 유명한 회사죠. CATL은 중국 배터리 업체예요. 네. 중국 배터리 좀 신속하게. 중국 배터리 낀 중국차가 주행거리 어때요? 1000km네. 아니 이게 이게 1000km면 아무리 가솔린 넣어도 안 돼. 이건 1000km 가기에는 1000km예요. 어려워요. 부산 갔다 오는 거야 이거 네. 타고. 그래서 뭐 루시드 840. 근데 이제는 말했잖아요. 중국차 하면은 뭔가 하차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객관적인 스펙도 앞서간다는 거지. 실제로 이게 어디가 그랬냐면 드론 시장이 그랬거든요. 드론 시장이
중국산 드론의 품질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네. 그 다이정 인스턴트 있잖아요. DJI. DJI. 그게 다 장악했어요. 네. 지금 전 세계를. 근데 이런 식으로 스펙 자체가 올라오고 중국판 기아 네. EV6가 무려 1000km. 거기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안정성도 뭐 좀 따라왔다. 1000km 가는데 사고 나갖고 다 작살나면 안 되잖아. 그쵸. 근데 안전성까지 그것도 중국 자체 검사면 좀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유로존에서 유럽에 수출되는 물량들이 이렇다는 거. 정말 금방 따라오네요, 그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이 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마냥 기뻐할 일인가 하는 거지 이제. 한계가 좀 보인다는 얘기. 이제는 어느 순간 한계가 있겠구나. 지금 당장 다른 데들이 못 따라오니까 우리가 그 틈새를 노렸었는데 이제 중국차한테 밀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러시아랑 서방 간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러시아 시장이 꽤 큰 시장이었어요. 맞습니다. 몇십만 대씩 팔던.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러시아는 기아 현대 없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차 경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전차 경제가 무슨 뜻입니까? 일단 전자제품, IT,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차는 자동차. 이게 두 축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우리의 GDP의 상당수를 먹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전차 경제란 말은 차면대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우리 경제 구조가 너무 대기업 편중,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하다. 전차 경제 깨트려야 된다 이랬는데 전차 경제 깨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또 북미산 전기차 판매는 또 급증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중국이 힘들면 미국에라도 팔아야 되는데 네.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자국 산업 보호한다고 규제 장벽을 높이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은 이제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그렇죠. 건데 이게 미국도 급한 거예요. 왜? 중국 시장이 워낙 크고 중국 차가 전기차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산업의 미래 먹거리인데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미국이 중국한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근데 딱 보니까 뭐야? 중국이 탄탄한 내수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를 막 생산해도 그걸 소화해줄 국내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많이 타잖아요, 미국도. 그런데 전기차 비중이 적어. 그러면 아무리 이제 공장을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규모의 경제가 나야. 거기서 마진이 생겨야 그렇죠. 전기차를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전기차의 판매 대수부터 늘리자라는 게 일단 미국의 전략이에요. 일본은 또 이미 늦었다 이거야.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은 또 딴 데로 가요. 네. 일본은, 딴 길로 가고 있어 지금. 일본은 하이브리드 쪽을 지금 계속 이제 주구장창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좀 일찍 가 있었고 중국이 따라잡는 이 시장에서 좀 한 발 비껴나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만의 마이웨이를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오판이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자동차 초기 개발 당시에는 말이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동차보다 말이 마차가 더 빨라. 네, 그러니까 내가 더 빨리 가려면 그러면은 마차 타고 가면 빠른데 괜히 자동차 타면 뭐 고장도 나고 이랬단 그치. 말이에요. 근데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그러면은 마차가 아직은 더 빠르니까 마차를 생산하는데 더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자동차를 잘 고쳐서 쓰느냐? 그렇죠. 라는 거는 답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효율성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주유소도 많고. 주유소도 많고 쓰긴 편해. 사용자 입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는 거는 합리적인 선택이야. 근데 앞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미래의 먹거리로 산업을 키운다고 하면 이건 마차 개량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100% 전기차로 가야 하는 게 시장에서는 명확하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유럽은 환경 때문에 내연 기관차를 빨리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 전기차를 들여와야 되잖아. 근데 전기차를 싸게 들여올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 지금.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내연 기관차를 규제하면 중국차만 더 들어온다. 지금 그래서 유럽의 아까 안전성 통과하고 이런 것도 이거 기준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와 있다는 거. 유럽도 사실 자동차 강국 아니에요. 네. 독일 이런데 이탈리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우리 시쳇말로 후달리잖아. 네. 그러니까 또 요런 또 어떻게 보면은 꼼수 아닌 꼼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e-fuel이라는 거는 e-fuel 뭘까요? 일단은 뭐 화석연료 우리가 정제해가지고 지금 주유소에서 넣잖아요. 그러지 말고 합성 방식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e-fuel.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화학식으로 보면은 이 지금 경유나 휘발유를 합성하는 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공 합성 연료를 만든다는 거야. 땅에서 캐내지 않고. 그러면 얘네가 배기가스가 안 나오냐? 나와요, 다. 수소의 이산화탄소 합성이니까. 네, 이산화탄소가 또 배출이 됩니다. 연소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아니 이 인공 합성 연료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포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이산화탄소 내뿜으니까 이거는 넷 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에 있어서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기를 더 악화시킨 건 아니다. 나는 그러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ECO를 하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은 달성이 된다. 내가 들이마신 만큼 방구 낀 거라. 그쵸. 어차피 공기는 똑같다 이 얘기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온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아까 뭐였어요? 이유가 전기차 빨리 바꿔야 되잖아. 그렇죠. 그 전기차 수입 문을 딱 열면 누가 먼저 앞에 서 있어? 중국이 앞에. 중국이 앞에 서 있잖아. 그럼 중국 좋은 걸 시켜주는 거 아니야? 중국은 누구랑 지금 붙어 먹어? 지금 러시아랑 붙어 먹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얘 좋은 일 시켜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독일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2035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차는 하지 말자 이랬는데 그렇죠. 독일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내연기관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도 야 우리가 발상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발상을 바꿔서 야 꼭 우리가 엔진을 바꿔야 되니? 우리가 넣는 그렇죠. 기름을 바꾸면 되잖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차 개량일 수 있는 거야 독일 입장에서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도 고심이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였어요? 그 코로나19라는 엄혹한 시절을 잘 버텼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세계 경제가 이건 사실 경제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제 정치적인 요인이죠. 막 선택도 강요하고 그렇죠. 생산 기지를 다 옮기고 하면서 중간에 우리나라가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절로 됐고 우리가 좀 슬기롭게 좀 알고 대처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짚어보는 양념 미끼를 준비해봤습니다. 네.